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 특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오늘은 북한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상인 216 과학기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최고 권위라고 했는데요. 그건 이름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이름에 있는 216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던 2003년에 제정이 돼서 2004년부터 시상을 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의 생일을 땄으니까 그만큼 큰 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8일 노동신문 1면에 216 과학기술상을 시상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예년에는 대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또는 3월에 시상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상 시기가 늦춰졌고, 거기 더해서 예전에는 대규모 시상식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상자들을 찾아가서 상장과 메달, 증서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6 과학기술상은 2004년부터 시상을 했는데요. 해마다 그 전년도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뒀던 연구개발 과제들을 선정을 해서 본상인 216 과학기술상, 그리고 그 아래 단계인 과학기술혁신상을 쭉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인 2016년부터는 본상을 받은 그런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대여섯 명의 연구자를 선정해서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메달, 증서 이런 것들을 수여했다고 했는데, 사실 연구자들에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거는 연구비일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우수 과학자로 선정이 되면 상당히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과거에는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에 선정이 되면 연구비를 많이 받는다, 상금이 크다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연구비가 추가로 가는 거는 아닐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대신 좀 명예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216 과학기술상은 북한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상이기 때문에 이 수상 내역을 들여다보면 북한에서 어떠한 연구 주제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성과들은 뭔지,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주로 어떤 기관들이 내는지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예로 들어보면요. 일단 연구 주제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로만 한정해서 보면, 북한 매체들을 쭉 훑어보면 지금까지 216 과학기술상 본상을 받은 연구가 총 87건인데 이 중에 엄격하게 분류하기는 힘들지만 기초 연구로 할 만한 거는 한 서너 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카오스와 프랙탈, 잘 모르겠죠. 그리고 나노 구조에서 무슨 비선형 광학 현상을 해명한다든지, 물고기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로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80건 이상은 대부분 응용 연구,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응용 분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일성 시대부터, 특히 50년대부터 북한이 쭉 추구해온 자립경제와 관련된 연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량 수입해야 되는 코크스가 아니라 무연탄을 써서 철을 만드는 주체철 같은 그 연료의 자립을 위한 연구라든지, 아크릴계 페인트나 마감 건재 이런 것들을 국산화해서 수입 대체하는 이런 기술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제정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쭉 강조하고 있는 정보화나 현대화 관련 성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나 제철소, 경공업 공장 같은 주요 생산 현장들을 자동화하고 이걸 컴퓨터망으로 연결해서 통합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연구 성과라든지, 원격 교육이나 대입 원격 시험 같은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기술, 그리고 원격 의료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5G를 위한 차세대 통신 설비 개발 같은 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위한 이 성과들도 216 과학기술상을 다수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더 이상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농업이나 경공업 관련 연구들도 적지 않게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 쪽에서는 벼나 감자, 강냉이 등의 우량 곡물 품종을 육종한다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수확할 수 있는지 그런 재배 방법,
이런 것들도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공업 부문에서도 위생용품 생산 공정을 무인화 자동화하고 의류 공장에서 의류 디자인을 하기 위한 첨단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많지는 않지만 원자 현미경이나 나선식 뇌 CT, 그리고 시각, 전리 생리학 검사기, 양자 암호 통신기 같이 아직 정확히 수준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좀 첨단 장비 개발, 이런 성과들도 수상한 사례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 주제들을 이렇게 봤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어떠한 단위들이 어떠한 형태로 연구를 수행했고 수상을 했는지를 보면,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생산 현장, 그러니까 주요 공장들과 공동 연구에서 성과를 내고 공동으로 수상하는 게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가장 큰 제철소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주요 공정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공장뿐만 아니라 국가과학원의 여러 연구소, 그리고 김책공대나 이과대학 같은 주요 대학들이 모두 참여했고, 이곳들이 함께 그 216 과학기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김정숙 평양제사공장과 평양기계대학이 함께 위생용품 생산 공정을 무인화한다든지, 대학 연구기관과 공장들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수상하는 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중이 컸던 거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단독 수상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20여 건쯤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양자암호 통신기라든지 나선식 뇌 CT 같은 첨단 장비 개발, 그리고 반도체 소자의 국산화라든지 자동형법 계산체계 같은 뭔가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기술들은 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단독 연구, 단독 수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의 단독 연구도 10여 건이 됐는데요. 지하전동차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라든지, 산소열법 용광로를 이용한 선철 생산,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철의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그리고 대동강 과일 종합 가공 공장이 사과에서 고농도 천연향을 분리하는 기술과 같은 이런 것들이 생산 현장의 단독 연구, 단독 수상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80건이 넘는 수상 사례들 중에 대학과 연구기관, 대학과 대학, 연구기관과 연구기관들 사이에 공동연구, 공동수상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걸로는 희천발전소의 통합생산체계 확립이나 김책제철소의 현대화처럼 엄청 많은 단위가 참가할 수밖에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김일성 종합대학이랑 국가과학원이 묘목 생산을 공업화했다든지, 또 국가과학원의 철도과학분원과 평양철도종합대학이 이음목이 없는 철길 부설 기술을 확대 도입했다든지 하는 두세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도 북한이 5, 60년대부터 계속 과학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해왔던 본위주의, 즉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연구기관들 간의 협력 연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이 이 216 과학기술상의 그 시상 현황에서도 확인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27명의 그 과학자 기술자들이 국가 최우수 과학자를 수상을 했는데요. 이 중에 김일성 종합대학이 8명, 김책공대가 7명, 국가과학원이 5명입니다. 합치면 총 20명이죠. 그 나머지 7명은 이과대학이나 황해제철소 같은 여러 기관들이 1명씩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27명 중에 20명이 차지하는 이 세 곳이 북한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임을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16 과학기술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사실관계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수상 대상들의 수준이 어떠한가인데요. 이거는 이 각 연구들의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수준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216 과학기술상만 보더라도 북한 과학기술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과학기술의 현황과 수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앞으로도 이 216 과학기술상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과통TV 북한 과학기술 토파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